최근에 페이스북이나 또는 온라인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개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검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원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의 경우는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질문 안 하시네요. 선생님들은 꼭 질문하시더라고요. 구멍을 뚫어야 되나요? 선생님들은 예, 그죠? 생각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멍 뚫어야겠어요? 안 뚫어야겠어요? 예, 반반입니다. 그죠? 네? 식물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식물에 따라. 예, 뭐 식물에 따라도 다르지만 대부분 식물은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배수가 잘 돼야지 식물은 건강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뿌리라고 하는 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쭉쭉 빠져줘야 됩니다. 제가 식물원 원장하면서 이제 나무를 많이 죽여도 보고 또 땅이 문제가 있어서 식물을 대대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곳을 걷어내고 다시 맹한 것 같은 즉 배수시설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물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집에 버리는 신발 많으시죠? 또는 더 이상 유행이 뒤떨어지거나 이래서 버려야 될 신발들을 하나만 갖고 있어요? 두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갖고 있죠. 그죠? 두 개니까 하나는 구멍을 뚫어서 부직포를 덮고 흙을 놓고 길러보시고 또 하나는 뚫지 않고 이렇게 길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 드렸더니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버리시고 내년에 또 다른 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식물원에 오시면 서랍으로, 버려진 서랍으로, 깡통으로, 자전거로 여러분들 재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공원과 정원에, 정원이라는 것은 길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땅을 기반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우리나라 사례도 있지만 다 페이스북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전 세계의 운동이에요. 흐름이에요.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서 정원을 만들자. 이거는 학교에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원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례들 많아요. 여러분들 버려지는 사례 중에 이거는 뭐죠?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뭐죠?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여러분들 여기 뭐 포장 재료나 이런 것들 뭐 기와나 아니면 뭐 벽돌 같은 거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여기다 이렇게 손 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저희 식물원에는 채소밭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먹거리를 위한 채소밭, 그 다음에 볼거리를 위한 정원, 그 다음에 약거리를 위한 허브원도 만들어 놨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치우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이 정원을 만든 거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만들어보고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식물을 심을까? 지금 무슨 식물이 꽃이 필까?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 어디에다 담을까? 담을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아까 신발도 봤고 뭐 팔레트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어떤 흙을 쓸까? 흙이 매우 중요합니다. 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흙의 신비를 알면 흙을 갖고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올 동안 흙 밟으셨어요? 못 밟으셨죠? 저도 못 밟았어요. 흙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흙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 흙을 만지는 것.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흙을 만지면 지지였어요. 지지였죠. 그래서 이 엄마들이 문제예요. 흙을 만지게 해줘야 됩니다. 흙을 만져야지 아이들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연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늦었지만 다시 흙을 만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톱에 흙이 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드너가 되는 거예요. 손 한번 열어보세요. 응? 손톱을 잘라야 되겠어요? 안 잘라야 되겠어요?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 매니큐어 칠한 손에 손톱을 좀 잘라내고 흙도 좀 만지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기는 좋은 일들인데요. 디자인을 잘하고 색깔만 잘 칠하면 버려진 의자, 버려진 컵들을 재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컬러가 아니어서 좀 아쉬워요. 그죠? 예. 여러분들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죠? 요즘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홈통 정원이에요. 홈통 정원이라는 건 스탠드업,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떠 있는 거죠. 이 스탠드업 돼 있는 거는 아예 이렇게 거토 정원이라고 해서 요즘 상품도 팔아요. 여기 이렇게 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학교에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뛰다가 부닥칠까 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임시적으로 땅이 없을 때 정원이 어떤 건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다 유형이 달라요. 이거는 먹거리입니다. 그죠? 먹거리처럼 보이죠? 먹거리가 시작입니다. 정원에. 그래서 텃밭을 가꾸는 것도 정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텃밭은 너무 볼품이 없어. 제가 우리나라 농사는 이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야. 그죠? 그 외에는 가꾸질 않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왜? 심기 전에 그리고 다 채취하고 나면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볼품 있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볼품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고요. 텃밭도 모양새를 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약거리예요. 약거리. 여러분들 정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약을 얻기 위해서 정원을 꾸미는 겁니다. 허브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할 텐데 중세의 수도원에 굉장히 많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의 대부분은 약초원이에요. 그 약초원을 만든 이유는 수도원에 기도를 하러 온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로 다 되지 않고 허브차, 페퍼민트를 비롯해서 뭐 라벤더의 다양한 향과 식물의 효능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초원을 가꾼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의 법칙 만든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수사입니다. 수사.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식물에 대해서 그 수사들이 굉장히 식견이 높았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것처럼 여기가 두 번째가 약초. 요거는 볼거리입니다. 볼거리는 사실은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볼거리 중심이어서 그런데 세 가지는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곤충에게 호텔 만드는 거 요즘 유행이죠.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네. 시흥이 요건 좀 늦네요. 인색 호텔이라고 해서 곤충이 살 수 있는 호텔을 만들어서 공원이나 정원에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식물과 함께 곤충들이 있습니다. 왜 곤충이 필요할까요? 식물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곤충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벌이 없어지면 인간이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곤충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식물도 심지만 집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정원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는 되게 다양한 거예요. 옛날처럼 풀만 베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답게 꾸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데 있으면 재밌겠죠. 그죠? 이런 거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재밌죠. 그죠? 네.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은 100옷 신도시에 100옷 숲속학교가 시작을 한 해이기도 하지만 13년은 우리나라의 정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2년 전이죠. 그때 잡지가 3권이 창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잡지가 창간이 됐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드닝 이름도 비슷하죠. 그죠? 이 두 개가 창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창간이 돼요. 9월 달쯤. 이거는 이제 연초에 창간이 됐고요. 요 또 하나 창간된 게 C 가든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내용이 좀 달라요, 다. 특히 요거는 식물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정원 중심이고 그다음에 C 가든은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해서 공동체나 이런 마을 정원들을 중심으로 많이 연재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정원 잡지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뭔가 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50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어디에 사냐면 수도권에 삽니다. 인천, 경기, 서울이 합치면 2,500만 정도 돼요. 서울이 900만, 그 뭐 1,000만이 이제 좀 안 되고 있어요. 외려 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서. 그 다음에 경기도가 점점 늘어서 1,1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400만 정도 되죠. 그래서 다 합치면 2,500만입니다. 2,500만 중에 50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50대가 한 15% 정도 차지하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수요자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뭔가 행복해지려면 전 공원이 정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요거의 차이는 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원의 경우는 좀 더 치밀한 꼼꼼한 관리를 요구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농업하는 공원도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융합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105 신도시의 많은 공원들 또는 기존에 시흥시가 갖고 있는 뭐 옥고공원을 비롯한 뭐 크고 작은 공원들이 좀 더 기존의 기능에서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요구받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다 가보셨습니다. 2013년도에 4월 20일 날 오픈을 해서 10월 20일까지 근 6개월간을 이제 열었던 곳인데 이곳에 400만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상을 하면 다들 미달입니다. 근데 순천만은 440만이 왔어요. 10% 오버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정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서울시가 최근에 그 마곡지구라고 여러분들 마지막 그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이곳에 6만 평의 공원에 식물원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계획안을 잡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멋진 거죠.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 보타닉 가든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있었죠. 창경궁에 온실 하나, 남산에 야외에 있는 온실 하나. 그게 식물원인데 참 웃긴 거죠. 도시의 품격을 얘기하는데 식물원 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볼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관람객들을 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곳이죠. 시흥시에는 식물원이 없네요. 네. 성남에는 있나요? 성남에는 대한민국 식물원에 잡으신 신구대학교 식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에 와보실 거고요. 정말 잡으심인지 한번 와보세요. 저기 장난치고 있는지 저희는 7,000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7,000원의 돈을 받은 만큼의 서비스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자신이 있어요. 저희가. 저는 우리나라의 각 도시가 식물원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식물원에 관리하는 정교한 기술들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전파되고 그래서 교육의 거점이 하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하나 잡아야겠죠. 시흥도 그죠? 네. 여러분들 수원시에 식물원 있습니까? 없어요. 민선 6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께 회의하러 갔다 왔는데 수원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을 리노베이션해서. 삼성이 식물원에 있습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이 어디에 만드느냐? 희원이라고 여러분들 에버랜드 옆에 보면 전통정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원래 이병철 전 회장님의 묘소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을 포함해서 삼성의 삼성식물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LG는 식물원이 있어요? 곤지암에 있습니다. 곤지암에 화담숲이라고 하는 게 LG 겁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건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춘천의 제이드 가든이에요. 제이드가 보석의 이름인데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식물원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게 3만 불 정도 돼야지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도시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저는 공무원들 한 번씩 가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싱가포르는 공무원이 월급이 제일 많습니다. 리칸유 총리가 돌아가셨죠. 어떤 사람은 독재자라고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좋게 평가도 하고 나쁜 평가, 뭐 평가가 어떻든 간에 제가 보는 싱가포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원으로 그 작은 도시가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규모가 얼마나 하냐면 서울보다 좀 크고요. 제주도보다도 작아요. 그런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얼마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냐면 영국의 지배에서 50년대 말에 해방을 합니다. 해방하고 나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어떻게 보면 마약과 범죄 소굴이었던 그런 국가 도시가 지금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컨벤션 산업을 필두로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6만 불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3만 불도 안 됐어요. 지금 2만 8천 불 정도, 2만 5천 불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거기는 6만 불입니다. 뭘로 돈 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거기는 40년 동안 가든시티였어요. 그리고 2000년 후반대에 이제는 정원 도시가 아니라 정원 속의 도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은 경책을 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마리나베이라고 이렇게 그 호텔 큰 거, 쌍용이 지은 거 가보셨죠? 거기 위에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그 주변이 가든스 바이 베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식물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원을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식물원의 미래를 보려면 싱가포르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택지를 개발하는데 다 간척지입니다. 아직 시흥시랑 비슷한 거죠. 여기도 백옷도 간척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땅을 분양을 하는데 고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정원이 있으니까요. 그럼 가보십시오. 우리가 한동안 식물원의 미래를 보려면 어디를 봐라 라고 할 때 영국의 이든 프로젝트, 에덴 프로젝트라는 걸 봤어요. 그게 2003년도에 오픈을 합니다. 2002년도에 오픈을 하는데 10년 동안 그게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싱가포르로 다 바뀌었어요.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베이. 거기는 나무를, 집에서 나무를 자르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엠파크라고 하는 곳에. 왜냐하면 함부로 이렇게 나무를 전정하거나 이런 것이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로, 또 정원이라는 것을 산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례들은 외국에서 굉장히 많고요. 특히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영국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있습니다. 저는 시흥시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시흥시의 자랑인 식물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식물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각 지자체가 다 식물원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필요하죠? 예. 여기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기도는 여러 면에서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정원사 만들어졌고요. 시민정원사. 제가 한 일 중에 참 착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과정 2012년도에 만들어서 론치해서 여기 저희 식물원이에요. 저희 식물원에 와서 도지사님이 와서 2013년 12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기억으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저희 이제 성남에 그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해서 이런 공간을, 저 위의 공간을 이렇게 아래로 바꿔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는 국가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많은 세미나들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수목원 주수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2015년 1월 23일 최근이죠, 그죠? 최근에 각 지역별로 이 가든쇼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정원쇼, 그다음 꽃과 나무 상담소, 정원 지원센터 같은 것도 건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순천만 정원 국제 박람을 했던 정원은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 정원 1호로 지정이 돼서 국가의 관리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순천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순천시는 정원도시, 싱가포르처럼 정원 가든시티 순천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저는 시흥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죠. 사실은 공백기가 있었어요. 2010년에 옥구공을 하면서 굉장히 시흥시가 정원 관련해서 떴다가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 장면에서 사라졌죠. 사라져서 시흥이 그냥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여하튼 저는 앞으로도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책은
같은 책이에요. 이거는 2007년도 판이고 2012년 판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01개의 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1001개의 정원은 못 가도 우리가 100개 정도는 가보자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훌륭한 가드너, 훌륭한 조경관은 많이 봐야 된다. 그 중에 우리나라 게 몇 개냐면 2개입니다.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화도 나고요. 아니, 신구 대 식물은 왜 빼줬냐 이거죠. 네. 아주 기분이 나쁜데 2개가 어디냐면 천리풀수목원. 여러분 가보셨죠? 네. 그 다음에 창덕궁원, 비원입니다. 이 2개가 이제 이 1001개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999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외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도 중국이나 일본, 태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라고 하는 곳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여러 나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저는 정원 문화는 산업입니다. 가드너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드너는 앞에 그 뭘 달죠? 뭘 입죠? 에어프론 같은 가드너가 입는 에어프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앞치마가, 그죠? 아까 가드너용 뭐가 있다 그랬죠? 방석이 있다 그랬어요. 방석, 무릎 꿇고 하는. 그 다음에 가드너용으로 쓰는 뭐 다양한 모종삽 또는 뭐 전정가위, 그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물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물조리개라고 합니다. 물조리개 옛날 우리 양은으로 만든 거 보셨죠? 그런 걸 파나요, 요즘? 그것도 팝니다만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의 시작이 어디냐?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그런 걸 개발을 많이 해요. 그 시장들이 모이는 곳이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첼시 플라워쇼라고 하는 곳이에요. 영국의 왕실 축제라고 하는 첼시 플라워쇼. 첼시란 동네 이름은 많이 들으셨죠? 축구를 잘하는 첼시 구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이 플라워쇼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엽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자고요. 그죠? 예, 근데 영국 히드로 공항, 런던으로 날아가서 이것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돈을 모으자고요. 여러분들, 저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감동을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위안받는 그런 노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아름다움을 보러 가자고요.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식견도 치장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보러 가는데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정원이 많아요. 일단 신구대학 식물원을 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해놓고 저 가서 얼마나 혼날려고 그러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하튼 그래도 12년 정도 됐어요. 식물원은 초기에 만든 사람이 죽어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의도한 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는 5월 달에 열려요. 5일간 열립니다. 5일간 열리는데 그 중에 이틀은 회원들만 갈 수 있어요. RHS라고 하는 영국 왕립 원예협회가 운영하는 그 협회에서 회원으로 가입돼야지 갈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3일은 일반인들이 오는데 비싸죠. 제가 2007년도에 갔는데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꽃으로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원래 3가지인데 촬영하기 때문에 하나 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고 죽기 전에 또 한 번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5월 달에 여는데 여러분 5월 달에 영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날아갈 수 있겠냐고요. 수업도 빼야죠. 그죠? 굉장히 또 가고 싶습니다. 제 꿈은 첼시 플라워쇼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제가 또 3번째로 느낀 거는 녹음이 되죠. 네. 유럽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줌마들이 많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그 여성분들이 꽃을 보러 왔어요. 꽃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소품들, 다양한 소재들,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첼시 플라워쇼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이용해서 치시면 황지혜 작가라고 우리나라 작가가 2번 연속 좋은 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조경을 전공하거나 원예를 전공한 분이 아니고 환경 디자인을 하신 분인데 디자인하신 분이 이제 정원을 만들어서 한 번은 해우소, 한 번은 DMZ 정원으로 높은 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와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또 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역을 아름답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겠죠. 요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게릴라 가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12,000원입니다. 이 운동은 영국의 레이놀즈라고 하는 청년이 2004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도시를 다니다 보니 좋은 곳도 있지만 나쁜 곳도 있잖아요. 그죠? 보기 안 좋은 곳,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래서 RHS 또 나옵니다. RHS라고 하는 영국 왕립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드닝 교육을 받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 가드닝과 관련된 게릴라 가드닝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떤 거냐? 몰래는 아니지만 어떤 그 보기 안 좋은 곳에 정원을 만들어주고 도망가는 거죠. 전략은 게릴라 전법이고 수단은 가드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대신 삽을 들고 총알 대신 꽃씨를 들고 싸웁니다 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전 세계에 7만 이상의 회원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게릴라 가드닝 이제 나중에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게릴라만 할 줄 알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가드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씨앗 폭탄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담장이 쳐 있거나 철조망이 쳐 있어서 못 들어가는 곳은 수리탄을 던지는 거죠. 그럼 어때요? 거기서 막 꽃들도 나고. 그래서 도시가 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야겠죠, 그죠? 정원 문화는 사람과 함께 성장합니다. 사람의 역량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마음에 의해서 시흥시의 정원 문화는 발전할 수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마스터 가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워싱턴 주에서 시작을 한 교육이고요. 뭐 재소자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 교육을 하고 50개 주 이상 캐나다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즉 시민정원사와 같은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모델이 됐던 교육과정입니다. 이 중에 보면 훈련을 받고요. 마스터 가드너 인턴을 하고 마스터 가드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고 시민정원사 인턴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되죠? 시민정원사가 되고 시흥시장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과정을 하는데 아직은 이런 과정은 없죠. 그래서 이런 전문 과정, 그다음에 명예 마스터 가드너 30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신 은퇴한 마스터 가드너에게 부여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 3월에 조사했으니까 지금은 한 1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94,865명인데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많은 활동들이 시간으로 누적되니까 500만 시간. 그 시간을 돈으로 따지니까 101.4 밀리언. 1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마스터 가드너들, 10만 명의 마스터 가드너들이 사회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되게 의미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이분들 보시죠. 교육 받을 때 뭐 이렇게 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러닝 앤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 듣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없으시고, 그죠? 예. 하시는 분도 없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니어들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하는 활동, 지역에 있는 그 가든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지역의 텃밭, 학교 정원, 그리고 레인가든을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레인가든. 여러분들 빗물 정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빗물을 절유할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또 합니다. 서로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필드 트립도 가고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일찍 2006년도에 제가 원장으로 있는 신구대 식물원에서 조경가든대학 1기를 모집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올해 이제 10년 차인데 저도 관계가 무량해요. 왜냐하면 만든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계속 인기도 좋습니다. 저한테 압력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저희 장인 어른도 못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인들을 위한 교육으로서는 의미는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 직접 하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강의를 나오십니다. 다. 대부분 여기 강의를 하신 분들이 나오시니까 나중에 이제 식물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정원사 시작한 거는 경기도가 2013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1기 생이 2013년 12월 3일이네요. 4일이 아니라. 네, 인증식을 했고 이분들이 자발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들 한 내용들, 협동조합 만든 사례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대될 내용들이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흥시의 공원 관리, 유지 관리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밴쿠버의 그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식물원이죠. 그러니까 가든인데 식물원급이라고 쳐주고 있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부차드 부부가 석회암 광산을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원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들을 만든 데가 다 성공했어요. 그 만들기 좋다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별로 안 썼는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퀴케노프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덜란드가 뭐가 유명하죠? 튤립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 퀴케노프라는 정원은 퀴케노프라고 하는 말이 키친 가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엌 정원, 아주머니들을 위한 정원이다 이렇게 명칭을 한 건데 2달 열어요. 3월 20일부터 한 5월 20일까지 2달 딱 열고 1년 먹고 사는 그런 식물원입니다. 부러워요. 가봤습니다. 가봤냐? 3번 가봤습니다. 네, 여기는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또 가보고 싶어요. 5월달, 4월달에 가봐야겠죠. 그래서 튤립이 좋을 때.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네요. 요거는 롱우드 가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듀퐁사라고 이러면 아시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듀퐁사가 만든 식물원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한 200년 넘은 예전부터 이제 만들고 조성하고 지금은 토피아리 정원이 토피아리라고 뭔지 아시죠? 이 정형수 가위손에서 이렇게 나무 잘라서 만든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이고요. 요거는 몬트리올 식물원입니다. 캐나다. 가봤냐? 가봤습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몬트리올 식물원은 온실이 되게 좋아요. 몬트리올은 쉽잖아요. 쿼벡주라고 여러분들 이 프랑스 말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도시인데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던 공간에 식물원도 같이 있는데 온실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온실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약 올린 다음에. 네. 여러분들 저는 아까 제가 정원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먹거리입니다. 그죠? 먹거리부터 시작했는데 정원의 어원부터 보면요.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만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황기영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정리하신 건데 어원이 정원,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합니다. 그죠? G-A-R-D-N. D랑 R자를 거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도 거꾸로 써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든. 영어로는 가르텐. 오늘 또 아셔야 될 게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는 자댕이라고 해요. 자댕. 커피숍 이름이 아니고요. 자댕은 정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오늘 아셨죠? 네. 그리고 이 어원에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위요된 공간이다. 위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담장이 쳐 있어서 폭 파묻혀 있다는 뜻이에요. 위요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왜 담장이 있나? 담장은 방어를 위한 겁니다. 방어. 집에 붙어 있는데 방어를 위한 거예요. 왜? 외적들 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에게서부터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녀자의 공간이었거든요. 정원을 만들었던 곳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그 고기를 뭐 사냥해서 갖고 오기도 하고 이 집에서는 가사 공간으로 영역을 갖고 있는 정원을 가꾼 거죠. 그래서 정원은 네모난 게 많습니다. 네모네요. 그러니까 즉 정형형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원은 자연풍경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 정형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지원도라고 여러분들 뭐 비원이나 또는 희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못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깁니다. 그죠? 네모나게 생겨서 그게 동그란 섬이 중앙에 또 있고요. 그래서 방지 원도의 개념으로 땅과 하늘을 표현하고 이 네모난 게 땅이고요. 동그란 게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다라고 해서 우리도 연못을 만들 때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못보다는 중요한
궁궐이나 또는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네모난 정원, 네모난 그 연못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미산을 비롯해서 낙선제 같은 그 후원 있잖아요. 우리가 궁궐의 후원에 보면 화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석을 쌓고 거기 위에 꽃들을 가꾸는 이렇게 계단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정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뒷뜰에 많이 만드는 거죠. 배산 임수형의 주택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산 쪽에 경사지에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화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직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의외로 직선형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고대 정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집트의 정원이에요. 이집트 정원인데 이게 네모나죠, 그죠? 네모난 담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존하진 않아요. 아메노피스 3세의 시대에 관료였던 귀족이었겠죠. 귀족의 그 집에 있던 벽화에서 나온 겁니다. 벽화에서 그려진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인면도와 그다음 평면도가 합쳐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는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만 보여야 되는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분명한 거는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죠? 나무 많이 심겨져 있죠. 나무가 왜 심었을까요? 이 집에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뭘까요? 울타리 역할은 아닌데요. 울타리는 이미 있는데요. 담장이 있어. 높은 담장이 있습니다. 그늘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그늘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무가 일렬로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곡선으로 심겨져 있습니까? 일렬로 심은 이유가 뭘까요? 일렬로 심었어요. 그죠? 일렬로 많이 심습니다. 일렬로 심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 주기 편하라고.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 본능적인 거예요. 아주 이게 본능적인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연못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연못이 왜 있을까요? 네, 물 주려고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물고기 키우려고도 있어요. 네, 그거는 한 3번째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시원하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의 욕구는 아주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뭔가 이렇게 올챙이같이 많이 보이죠? 이게 뭔가, 이게 뭘까요? 작은 꽃? 네. 뭐겠어요? 네? 여기 앞에 앉았던 분은 어디 조퇴하셨나? 아까? 처음에 앉으셨던. 우리 원장님 저 가운데 뭘까요? 가운데. 그의 포도밭입니다. 와, 역시 처음으로 제가 이걸 여러 곳에 가서 물어보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처음 맞췄어. 박수 한번 줘주시죠. 아, 포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먹거리도 되지만 뭐가 돼요? 포도를 위에 이렇게 매달으면 그늘 실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늘 실형입니다. 그늘 실형. 더우니까 밑에는 그늘을 하고 그 다음에 따먹고 이런 공간이었던 곳입니다. 이게 그림이 평면도와 인면도를 합쳐놨기 때문에 약간 어색해 보이지만 나무를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죠? 나무를 세우면 이게 현재 이 벽화에 있었던 이집트의 정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네모냈다. 직선형이다. 그래서 유럽의 정원들, 대부분의 정원은 정형식입니다. 정원은 정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물주기 편하라고. 물주기 편하라고. 여러분들 밭을 일항을 낼 때 꼬불꼬불 냅니까? 일자로 내죠. 그건 왜요? 물 빠짐이 좋고 물주기 좋으라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기 편하라고. 그 다음에 채취하기 편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물주기 좋아라고 하는데 그 이론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 벽화에서 찾아낸 겁니까?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물 주기 편하기 위해서. 물 주려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것보다 쭉 주는 게 어떻습니까? 훨씬 빠르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점적 간수라고 호수로 주는 물 있잖아요. 물도 어떻습니까? 꼬불꼬불보다 직선으로 쭉 놓고 구멍을 이렇게 딱 뚫어 놓고 물을 쓰면 물이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선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관리 용이성 때문에 생겨난 형태들이 좀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이제 초기에는 있다가 점점 변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정형식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군데는 정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가용, 여기서 그리고 도대체 뭘 키웠냐 이거죠. 뭘 길렀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가용입니다. 가용. 여기서는 과일과 채소 같은 것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처음에 쓰는 채소류들, 과일들을 기르는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이었던 거죠. 두 번째가 집에서 쓸 것을 기르는 것이 정원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채소원, 과수원과 함께 또 뭐가 발전하냐면 약초원이 발전합니다. 아까 제가 약초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초원은 허브원의 효시가 됐고요. 약초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을 정원 구성에도 영향을 줬는데 나중에 그 중세 시절에는 황제가 이런 공표를 합니다. 야, 48가지의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길러. 왜냐하면 그것은 약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황제가 나타나서 식물을 기르는 것도 제안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식물은 매우 중요한 보존 가치가 있는 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형정원이 나온 것은 생산공원으로서의 정형성, 그 다음에 일정 간격을 유지해서 재배 효율과 수확의 효율, 그게 정형형의 형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배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형형의 형태, 즉 직선형의 형태를 갖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거리의 정원은 나중에 생깁니다. 주로 이제 나중에도 생기지만 볼거리의 정원들의 핵심은 민가보다는, 즉 우리 국민들, 서민들보다는 누가 볼거리 정원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왕이나 귀족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줘서 많이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이용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었던 시절은 17세기 절대 왕권이 있었던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특히 프랑스의 정원 양식에서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정리를 하면 요 4번을 보시면 다 정리가 되는데요. 시작은 실용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즉 실용 정원이다. 볼거리를 위한 정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가족 중심의 그 집에서 먹을 거를 기르는 곳이었다. 그 울타리가 있었고 외부와도 격리를 했다. 직선형이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정원, 볼거리의 정원은 최근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정원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으니까 더운 곳이죠, 그죠? 더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근데 그때는 뭐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여러분들 두 강에 끼인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두 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중정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가상도입니다. 현존하진 않아요.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경배하기 위해서 8층이 신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높은 빌딩, 바벨탑이라고 하죠. 지구라트 이런 것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던 흔적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나무들을 왜 심었을까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네. 그리고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요? 네? 네? 노예들이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나무를 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죠? 여기 물을 어떻게 줬을까요? 그죠? 위에서 주면 좋았겠죠. 도르래를 만들어서 강에서 퍼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이 공법으로 물을 줬던 흔적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 현존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무슨 정원의 효실까요? 그죠. 옥상정원의 효시입니다. 옥상정원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적으로 필요한 곳에
평지가 아닌 곳도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는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의 뭐 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선거도 하고 물무교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공간이었는데 더우니까 뭐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늘을 위해서 나무가 있고 여기에 뭐 정말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뭐 네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공간입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도시국가잖아요. 그죠? 도시국가. 그리고 도시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서는 남자들이 싸워요? 여자들이 싸워요? 남자들이 싸우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권력이 많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몸이 어때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늘 합니다. 뭐 창 던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투포환 던지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경쟁했던 게 바로 올림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배가 나온 사람은 운동을 많이 시켜서 배를 쪽 빼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팔랑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지금 그 정경들이 치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싸웠습니다. 팔랑크스더라고 8명이 딱 종대로 몇 줄 되게끔 이렇게 서서 투구 쓰고 그다음에 방패를 들고 방패가 동그란 거죠. 그죠? 동그란 거 또는 길다란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들고 그다음에 치마 입고 바지는 거치장스러우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따뜻하고 더운 지중해성 연안의 기후잖아요. 여러분들 배너나 그 여러분들 뭐 300인 뭐 이런 거 보시면 나오죠. 거기 그 그리스의 전사들. 그 전사들이 바로 이 도시국가를 이뤘고 3번의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2번 이깁니다. 완승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크세르가 사실은 그 전쟁 이후로 좀 그 세력이 격감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가 갖고 있던 문화적인 전통은 다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다 하게 되죠. 이탈리아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그리스는 여러분들 가짜 싸움인지 진짜 싸움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가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은 철기를 얻기 위해서 트로이라는 곳에 철기 공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공장을 침입해서 철기를 뺏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다라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신과 사람의 막 전쟁이잖아요. 그죠? 뭐 그 남의 부인을 이렇게 뺏어서 생긴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전쟁과의 전쟁에서 육전, 해전이 아니라 육전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허벌나게 뛰는 거죠. 40.19km를 뛰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겼다. 그때 이제 마라톤이 이제 생겨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 조경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도와 올리브가 많이 나는 그런 온난한 기후에 지중해성 연안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런 공간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골라고요. 지금 다음에 아골라가 바로 그런 광장이고 이게 로마로 가면 포럼으로 바뀝니다. 시장 기능이 이제 없어지죠. 이게 로마의 개인주택을 보여주는 단면도인데요. 로마의 옛날의 고대의 정원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있던 배경은 바로 폼베이시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에 의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묻혀 있다가 발굴되잖아요. 1800 몇 년도, 40 몇 년도인가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도시죠. 그 도시를 다 복원해서 보니까 정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원이 어떤 건지를 잘 보면 바로 중정입니다. 이게 지붕이 없는 곳이에요. 지붕이 없고 여기가 정원인 거예요. 정원이 2개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게 제1중정, 제2중정인데요. 제1중정은 문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손님 접대용 전정입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거예요. 아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트리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들어보셨는데 페리스틀리움이라고 해요. 요 페리스틀리움이 바로 중정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유럽 정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뚫려 있죠.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뚫려 놓은 중정에 있는데 여기 벽이 이렇게 뚫려 있느냐? 이거 회랑인데요. 회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더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들이 중심이 된, 요거는 손님 젖대용이라면 요거는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정원입니다. 그래도 좀 사는 집의 정원이고요. 좀 더 큰 집은 뭐가 더 하나 있어요. 지스터스라고 제3중정이 있는데 이거 텃밭입니다. 집에 텃밭이 붙어 있는 집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1, 제2, 제3중정이 이렇게 함께 로마에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그 정원을 복원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물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큰 나무는 심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큰 나무는 이 담장과 이 벽과 연결이 되고 또 뭐 부담이 되니까 주로 이제 관목 중심으로 나무를 심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입니다. 중세 정원은 아까 좀 전에 봤던 로마의 정원이랑 비슷하게 중정이죠. 그죠? 중정입니다. 중정일 수밖에 없는 거는 회랑식으로 만들어서 이름은 클로이스터 가든이라고 하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몰려 있는 느낌이 들죠? 여기 이렇게 비춰지지 않나요? 여기 비춰지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없어지네. 여기 있구나. 요거 그다음에 여기도 가운데가 보이죠? 여기도 가운데가 있습니다. 다 가운데가 있어요. 이렇게 정형 형태로 되면서 요 그 4분양, 그러니까 4개로 등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작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가운데 물이 있는 이유는 마음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하게도 이 부분은 참 그 같은 시작이, 종교의 시작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슬람 교도들이 만든 정원의 모습이랑 유럽의 중세의 카톨릭에서 만든 정원의 모습, 이거 수도원이니까 카톨릭 정원이잖아요. 그죠? 카톨릭에서 만든 정원의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종교 뿌리에서 나와서 그 유사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유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전통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런 수도원 정원인데요. 그 정원들의 4분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초원입니다. 이분 굉장히 아파 보이세요. 그죠? 진짜 아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뭔가 뿌리를 먹고 있는데 인삼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먹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수사입니다. 수사가 이렇게 약초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형형이죠, 이것도. 그죠? 정형형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런 그 갇혀진 공간에서 정원을 가꾸는 그런 모습들은 중세 시대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작은 정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도 정원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정원을 표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림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장미 이야기라고. 그래서 장미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중세 유럽의 성 안에 어떤 정원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거기도 나무와 뭔가 이렇게 물도 있고, 그다음에 놀거리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숨바꼭질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나잡아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잡아봐를 못하니까 이때 나잡아봐라를 위해서 이런 정원을 만듭니다. 이게 미로 정원이 그때 생겨요. 여러분들 미로 정원이 최근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식물원에도 미로 정원이 있습니다. 미로 정원은 이게 벽이죠, 그죠? 이게 벽이 돼서 사람들이 막 그 못 찾게 하는 건데, 제주도에 가도 금령 미로 정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찾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의 벤둔센 식물원, 밴쿠버에 거기도 유명한 이런 미로 정원이 있는데요.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높은 데가 있는 이유는 못 들어간 사람은 나오게끔 좀 해주려고 이런 곳이 있는데 딴 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나왔습니다. 미로원. 재밌죠, 그죠? 여기 시흥에도 미로 정원이 있는 공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쉽잖아요, 그죠? 식물원이 있어야지 미로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영국 비롯해서 중세에는 작은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원들, 화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화단 이름을 매듭 화단이라고 합니다. 매듭 화단. 여러분들 KNOT 가든인데 이게 K는 묵음이에요. 크노트 가든이 아니라 낫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그 온고지신이라고 옛날에 그 정원을 만든 사람들이 썼던 지혜를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식물 관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땅가름을 잘 하는데 주로 뭘 많이 썼을까요? 이 재료가 뭘까요? 회양목, 그죠? 회양목 아니면 눈주목 뭐 이런 종류일 것 같아요. 뭐 주로 눈주목은 비싸니까 회양목일 확률이 높은데 회양목은 명나방 때문에 좀 골치 아프긴 해요. 여하튼 이렇게 만든 정원들, 매듭 화단이라고 이런 매듭 짓는 거 있잖아요. 매듭. 그러니까 유럽의 정원에는 이 밑에 화단을 매듭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수를 뜬 것 같은 자수화단 크게 두 가지는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화단을 꾸밀 때 이런 것들에 꽃을 심으면 어떨까요? 여기다 꽃을 심으면 형태가 딱 잡혀 있으니까 꽃을 심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매듭 화단을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추합니다. 이건 배울만하다. 그러니까 유럽의 양식이지만 우리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우리는 무슨 문양이 있죠? 우리 문양 많아요. 그죠? 우리 그 창살로 된 또 뭐 문을 만든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 문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화단을 잘 꾸며놓을 수 있고 거기에 꽃을 심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낫가든은 되게 좋아하고 꼭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중세 시절에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런 정원을 만들었다면 이슬람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국가들은 사실은 이 지중해 연안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차지해서 사라산 제국이라는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요. 이때 그 정복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기 무슨 나라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은 거의 한 700년 가까이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를 해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침입해서 그 나라의 종교를 없애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없애는 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 문화와 그 지역의 토착 문화를 합치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합쳐요. 합쳐서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정원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제 꿈은 여기를 가보는 겁니다. 여기에 그라나다와 코르도바에 있는 유명한 정원들을 가보는 건데 그라나다에 무슨 정원이 있냐면 여러분들 기타곡으로 클래식 기타곡으로 많이 나오는 아람브라 궁전 아시죠? 그 아람브라 궁전에 아주 유명한 정원이 있어요. 그 아람브라 궁전의 정원은 서양의 카톨릭 문화의 정원과 이슬람 문화의 정원이 합쳐진 겁니다. 독특해요. 그래서 독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보세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도 사실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튀니지, 알제리와 같은 곳도. 전 세계적으로 저는 살아센 이 이슬람 교도들이 IS가 요즘 뭐 워낙 그 극단적이고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저는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좀 뭐랄까 과대한 약간의 그 경계 그리고 좀 폄하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전 세계 13억이 믿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을 메카를 향해서 메카가 여기쯤 있거든요. 메카를 향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일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합니다. 그것도 5번. 그런 게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 종교를 여러분들 뭐 IS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경계시하고 좀 터부시하는데 저는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거 보세요. 이것도 4개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사자의 정원이라는 거거든요. 이 파티오라고 그러는데 그 공간 자체를 아까는 우리가 그 뭐 가든이라고 얘기했나 이걸 파티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요거는 12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코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 형태와 동물 형태를 나타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랍의 나이트에 나오는 양탄자를 보면 그 문양이 사람 형태나 동물 형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슬람에 있는 영향을 받았음에도 스페인에 있는 이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는 12마리의 사자가 있어요. 12마리가 무슨 걸 의미할까요? 12마리. 응?
12마리 10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12간지. 그건 우리나라 건데. 12월. 예. 12황궁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자라고 하는 형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과 카톨릭의 문화가 합쳤구나.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어떨까요? 들죠? 예. 우리랑 좀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다르지만 한번 볼만한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을 넣은, 시원하라고 물을 넣은 그런 커넬이라고 하는데요. 도랑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는 사람들이 물을 쓰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도랑처럼 흐르는 걸 우린 커넬이라고 하고요.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툭툭 떨어지는 거. 이걸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공통 용어인데요. 물이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걸 캐스케이드, 도랑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는 커넬이라고 하는데 물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물을 이렇게 평면형으로 많이 썼고요. 이런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르네상스의 시작은 역시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 전에 인도의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것인데, 타지마할은 이것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영묘 건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왕비가 일찍 죽어서 그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저는 재작년에 가봤는데 너무 더웠어요. 덥고 다 대리석입니다. 하여간 멋진 곳이긴 한데 이런 걸 왜 졌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건물만 달랑 있고, 정원은 좀 꾸며져 있지만 대칭형입니다. 완전히 대칭 형태고 여기에 수로가 이렇게 있는, 이게 커넬이죠. 이것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정형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입니다.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대 로마의 유적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곳곳에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로마 교황의 별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남아서 볼 수 있는 곳인데,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산악 지역이라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노단을 쳐서 화계를 만든 것처럼 단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드는데, 그 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도 있고, 경치가 좋은 곳은 꼭대기에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인데, 요거는 에스테장이라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노단 건축식이라고 해서 그 에스테장이라고, 빌라 에스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스테 교양의 여름 별장이었습니다. 계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을 어떨까요? 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캐스케이드가 굉장히 멋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확 떨어지고, 물을 잘 썼습니다. 아주 물을.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데, 정원을 만드는데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물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 펌핑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흥미롭고 신기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조그만 글씨로 홈페이지를 쭉 써놓은 게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정원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보고 싶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gardenvisit.com이라고 하는데 가면 가든을 쭉, 전 세계의 유명한 가든을 다 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적지가 어떻게 생겼고, 현재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을 막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고, 또 여행을 가려면 어디서 숙박하고, 어디서 교통을 갈아타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가든들은 다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높은 곳에 있는, 파르네제 장이라고 하는 빌라인데, 이것도 이제 높은 곳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정형형의 형태의 화단, 그리고 직선형 형태의 나무들, 그리고 요거는 우산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나무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 잘 가꾼 정원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화려한 정원인데, 이 이탈리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바로코식, 이탈리아 말기, 르네상스 말기에 보여지는 바로코식 정원입니다. 섬 하나를 그냥 정원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졸라 벨라라고 하는 정원인데 이 이졸라 벨라는 엄마의 이름입니다. 이졸라라고 하는 엄마를 위해서 만든 아들이 선물한 싸가지 있는 섬 하나를 그냥 정원으로 바꿔서 가볼 만한 곳인데 여기도 토피아레가 보이죠? 토피아레의 시작은 고대 로마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요. 이제 16세기, 15세기는 이탈리아가 그 노단 건축식이라는 건축가가 주도했던 정원이 대세였다면 프랑스는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꾸밀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돼서 만든 정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못 가셔보고 저도 못 가본 정원이에요. 보르비공트라고 여기의 주인은 니콜라 푸케라고 하는 공작입니다. 이 공작은 재무 대신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왕 때였냐면 루이 14세. 여러분 잘 아는 절대 왕권의 핵심 주자죠. 곧 본인이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이죠. 이 사람 시절에 재무 대신을 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은행가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을 잘 정리해서 정원을 꾸밉니다.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데 이 정원을 보시면 이 축에 의해서 축이 있죠, 그죠? 좌우 대칭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약간 비대칭이긴 합니다만 곳곳이 대칭인 형태를 갖고 있고요. 이 성 주변에 호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주로 악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여기 보이죠? 조그맣습니다, 여기 조그만 사람들 보이죠? 여기 더울 때 가면 어떻게 했어요? 네, 더위 먹어요. 여기는 좀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숲이 많죠. 그래서 프랑스의 정원이 이렇게 평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나누는 걸 많이 했고요. 물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아. 이렇게 물이 많은 이유는 저습한 곳이 많은 거예요. 습지가. 그래서 그 습지를 물로 이렇게 연못으로 바꿔서 관리를 했고요. 이렇게 총림을 만든 거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기까지 걸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총림, 비스타 정원이라고 해요. 초점이 쫙 모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저기 위에서 와서 그렇지, 여기서 보면 어때요? 저 끝이 뭔가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쭉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공간을 설계한 사람이 느노뜨르라고 하는 조경가예요. 그 느노뜨르는 아버지도 조경가, 할아버지도 조경가였습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조경을 하던 사람인데, 이 니콜라 푸케라고 하는 재무 대신에 명을 받아서 아무래도 돈을 받은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의 돈을 받아서 70명이 이 공간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비공트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아주 멋진 정원을 평면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만들어요. 제가 아까 넛가든은 메드파단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수르롱고 같은 자수화단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수르롱고 같은 이게 자수화단이 양쪽에 만들어졌고요. 이 정원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제 감탄을 했죠. 니콜라 푸케가 이제 이 정원에 오프닝 세레모니를 합니다.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프랑스 파리의 방국계나 낀다는 고관 대작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왕도 모셔요. 그래서 왕이 이제 쫙 이 그 오프닝 세레모니에 와서 같이 이제 즐기고 있다가 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마차를 타고 마누라를 부르죠. 왕비를 불렀겠죠. 왕비 가자. 신하랑 같이 이제 다 가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니콜라 푸케를 잡아들여라. 그래서 공금횡령죄로 니콜라 푸케를 잡아들여서 그날로 바로 밤에 잡아서 암굴에다 죽이지 않아요. 암굴 감옥에다가 죽을 때까지 가둬둡니다. 이 니콜라 푸케는 사실 본인의 재산, 특히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이제 한 건데 왕보다 더 위대한 정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 루이 14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원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느노뜨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궁중 조경가가 왕한테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원, 즉 니콜라 푸케가 갖고 있던 이런 보르비공트보다도 더 크고 더 멋지고 누구도 쫓아할 수 없는 위대한 정원을 만들어라 만든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의 아이템은 디자인 컨셉은
루이 14세가 아까 뭐라 그랬죠? 태양이었잖아, 태양. 태양이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은 태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태양이 핵심적 디자인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태양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100만 평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평에 굉장히 크다란 정원을 만듭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다 못 봐요. 응? 죽은 다음에도 계속 만들어서 완성한 정원입니다. 이 태양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태양이 곳곳에 보이는 그런 정원을 만드는데 이게 수로입니다.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참 좀 어이없이 좀 큰 걸 만들었는데 그런 정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시선이 모이는 걸 느끼시죠? 이게 이제 우리 조경에서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는 총림이라고 하거든요. 총림. 보스케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스케의 숲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쭉 축에 의한 직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앙드레 르노트르라고 하는 조경가가 이걸 설계합니다. 이렇게 평면기약식이 매우 한동안 풍밀해요. 이게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우리나라 영조 때? 영조 때쯤 되나요? 영조인가? 1600년대에 이 정원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하는 정원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뭐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영국이 이 나라 이런 정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영국 사람들은 어때요? 안 좋아하겠죠. 그죠?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앙숙이에요.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런 정원을 보고 야, 씨, 따라할까 안 따라할까 막 고민하겠죠. 그죠? 그런데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폼나니까. 그래서 러시아, 이탈리아, 외려 이제 이탈리아가 노단 건축식을 여기다 갖춰줬는데 여기는 산이 없으니까 지 나름대로의 양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여러 나라에 퍼져요. 영국에도 살짝 보고 왔더니 야, 폼나잖아요. 폼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폼나는데 폼나니까 왕은 권위와 자기의 절대 왕정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 이런 정원을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욕먹죠, 그죠? 국민들한테 욕먹을 거 아니야. 야, 우리 대영제국 영국이 어떻게 감히 프랑스를 쫓아가냐 이렇게 욕먹는데 쫓아갑니다. 쫓아갔던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예요. 부인이 6명인 부인과 재혼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버리고 영국 성공회를 만든 성공회라는 종교를 만든 대단한 왕입니다. 목이 없어요. 네, 목이 없이 딱 이렇게 붙어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일화가 있는 왕인데 이분이 이제 햄턴코트라고 이게 템즈강이거든요. 햄턴코트의 정원을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정형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정형 형태를 영국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냐고요. 비판을 많이 했죠. 야, 어떻게 영국이 우리 그 프랑스를 쫓아가냐. 그래서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이쁘니까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이런 비판을 통해서 영국은 사실 이런 정원들을 이제 농촌의 목가적인 정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스토원이라고 하는 게 영국의 자연풍경식의 대표적인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풍경식의 정원이 18세기에 유럽을 또 풍미합니다. 유럽을 풍미해요. 그래서 이런 선이 없는 자연은 직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조경가들이 나오는 거죠. 자연은 직선을 싫어해. 직선은 없어. 다 곡선이지. 자연을 따라가야지 왜 직선적인 선을 자꾸 쓰니?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했던 정원 양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자연 풍경식인데 목가적이죠. 굉장히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가제보 이런 건물도 짓고 그래서 스토원이 여러 유명한 정원사들이 조경가들이 이제 여기다 손을 댑니다. 이게 만병초라고 하는 그 진달래과 나무인데요.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안 맞아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습하기도 해야 되고 뭐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여하튼 만병초원은 영국의 자랑입니다. 영국이 18세기에 또 대영 제국을 만들죠. 헨리 8세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많은 곳에 뭘 한다고 그러죠? 식물을 많이 이렇게 갖고 와서 실험도 하고 해서 정원을 만들고 이 이후부터 영국은 가드너의 나라, 가든의 나라, 정원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영국은
BBC에도 정원 만드는 게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뭐 곳곳에 식물원도 있지만 곳곳에 이 샵에 굉장히 많은 가든과 관련된 도구들, 용품들 이런 걸 많이 팝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을 하죠. 학교에서. 그걸 누가 지원해 주냐면 RHS라고 하는 영국 원예협회가 그런 걸 지원해 줍니다. 선생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 영국의 이 자연 풍경식을 완성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조경가들은 다 이 머리를 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조경가들이 이렇게 보면 땡볕에 있어서 그런가, 모자를 안 써서 그런가 이렇게 다들 얼굴은 잘생겼는데 이게 저도 기미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저도 조경가로서 머리가 이게 벗겨지는 게 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험플리 랩턴이라고 1800년대 중반에 19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배고파서 돈 벌기 위해서 조경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사가 됐고 이 정원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잘 그려서 이 스케치북에다 이 전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레드북이라고 해서 전후를 보여주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지금도 바이블이에요. 조경가들에게는 바이블인 책입니다. 험플리 랩턴 쓴 책이 아직도 원본이 있고요. PDF 파일도 있어요. 이렇게 인쇄했던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자연풍경식을 완성했다고 한 200개 정도 설계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공원이나 이런 정원이 자연적인 선을 갖게 되죠. 그 대표적인 정원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200개의 정원들이 대부분 귀족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원들이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도시 내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쉼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세기로 들어가서 왜 공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공원은 영국은 사실 이래요. 공원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귀족이 갖고 있던 왕족이 갖고 있던 걸 오픈합니다. 그래 니네 와서 놀아. 그랬던 게 영국의 하이드 파크, 켄시턴 파크 다 왕이 갖고 있던 땅을 오픈한 겁니다. 근데 그런 오픈하는 거 말고 공원이 없어서 즉 정원이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공간에 사람들에게 일부러 정원을 만들어준 사례가 이겁니다. 이게 비큰헤드 파크 또는 버클랜드 파크라고 하는데 버클랜드 파크라고 부릅니다. 버클랜드 파크의 그림을 보면 여기 직선이 있습니까? 직선이 없죠. 곡선입니다.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영어로 써 있어요. 버클랜드 파크 이즈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공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펀드돼서 공공적으로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공원을 누가 보고 가냐면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만든 옴스테드가 이 공원을 보고 와서 감동을 합니다. 야, 영국은 왕이 갖고 있는 것을 오픈해서 공원도 만들어 주는데 없는 것은 이렇게 돈을 모아서도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미국의 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 감동을 받고 센트럴파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근대공원의 효시라고 하는 이 센트럴파크를 만든 이분이 프레들러 옴스테드예요. 이분도 어떻습니까? 네, 이분도 이렇습니다. 네. 위대한 조경가들은 다 이렇다는 거죠. 네. 이마가 이쁘다는 거. 네. 그리고 오래 삽니다. 조경가들 되게 오래 살아요. 이 사람 제자 중에 일찍 죽은 분도 있지만 오래 살아요. 이분이 근대 조경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조경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설계하냐면 이걸 설계해요. 센트럴파크를. 이걸 설계해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센트럴파크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궁금하잖아요. 센트럴파크는 이렇게 바닷가 이게 태평양입니다. 뉴욕이 제일 여기가 마지막인 곳에 가까이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도시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냐? 여러분 여기 높은 빌딩이 많아요, 여기? 여러분 높은 빌딩이 많은 이유가 뭔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역시 이 뉴욕 센트럴파크 마철루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을까?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막 이런 거잖아요. 땅값이 비쌌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안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져도 높게 져도 흔들림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공간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이 여기에 뭐 땅값이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완전 안반 지역이에요. 안반.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기가 딱 좋은 거죠. 높은 빌딩. 그래서 많이 있는데 이 땅 보세요. 이 땅이 지금 항공사를 찍은 건데 길 따랐잖아요. 이걸 옛날부터 있었던 공원 같으세요? 아니면 만든 것 같으세요? 만들었습니다. 이게 158년 된 겁니다. 158년 전에 프레들 롬스테드라고 하는 아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영국의 버크랜드 파크를 봤잖아요. 영국 갔더니 돈을 모아서 공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을 노블리제 오블리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못 사는 사람들이 공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준 걸 보고 감동을 받았죠.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뉴욕에 돌아와서 뉴욕 공무원들을 만납니다. 야, 영국은 이런 일도 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왜 미국은 왕족이 없잖아요. 왕족이 갖고 있던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멋진 정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영국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정원도 오픈해서 일반인이 이용하게 하고 없던 곳은 돈도 모아서 해주는데 우리는 뭐 하나냐. 그러면서 공무원들 설득합니다. 이 땅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얼마 알짜 땅이겠어요. 이 땅이. 이게 몇만 평인지 아십니까? 이게 101만 평입니다. 단구대 하나가 한 평이거든요. 대략 1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단구대가. 여러분들 100만 평이라는 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가장 금싸기 땅을 이렇게 공원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158년 전에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고 이 사람이 프레드 롬스테드가 열변을 토해요. 그리고 시장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뭐 엄청나게 공무원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만약 이 100만 평에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이 면적의 공원이 없으면 이만큼의 100년 후에 정신병동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로 감동을 받아서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결정을 하고 이 공원을 만드는 안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건축가 보우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계획안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문제는 이 공원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전 세계가 이 공원에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초로 없던 곳에 완전히 예전에 그러면 이게 어떤 땅이었냐? 완전히 나대지였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센트럴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공원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공원을 만들고 지금 누가 이거를 개발해서 그 유지 관리하냐면 민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델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만든 데가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에 여러분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문국현 시장님이랑 같이 둘이 되게 친하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같이 나가서 싸워서 그렇지 둘이는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같이 뉴욕에 가서 센트럴파크도 직접 가보고 그러면서 서울숲이 4조 원의 땅이었어요. 그 4조 원의 땅을 숲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는 뭐 34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센트럴파크가 갖고 있는 158년 전의 정신 이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뉴요커들이 뉴욕 시민이 2천만이에요. 2천만이 1,700개의 공원을 갖고 있는데 이 공원이 핵심입니다. 이 공원에 돈을 얼마나 모으냐면 1년에 3천만 불을 모아요. 누가 돈을 내느냐? 돌잔치 기금을 여기다 냅니다. 금원식 돈을 여기다 다 내요. 그러니까 일상과 관련된 모든 행사가 이 공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 공원을 최고로 치느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민간이 만든 거예요. 행정은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지 않았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센트럴파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200명의 스태프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200명이 운영을 하고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마스터 가드너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2,000명의 다 시니어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공원을 가꾸는 거예요. 101만 평의 공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공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어때요? 센트럴파크라는 것 때문에 모든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계획자들이 먼저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중앙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도 중앙공원, 평촌에도 중앙공원, 뭐 일산에도 호시공원, 이런 공원을 제일 먼저 계획을 했던 이유는 바로 프레들로 홈스테드가 바로 이런 공원이 커뮤니티, 건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역사와 함께 이게 19세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새로운 공원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공원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영향을 받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중간에 살짝 제가 빼먹고 갔는데 요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뭐냐면 영국에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이 크라인가르텐이라는 운동, 이게 텃밭 운동이에요. 텃밭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시레베르라는 사람이에요. 원장님, 시레베르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레베르 이 운동을 시작한 이 영국의 독일이죠. 독일의 텃밭 운동을 시작한 시레베르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이 운동을 시작해요. 왜냐? 텃밭을 가꾸고 텃밭을 만드는 게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나치 시절에 1930년대에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죠. 비타민을 얻게 하는데, 자국민들이. 왜? 군인들로 장성한 남자들은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할머니와 엄마의 역할이 컸던 거죠. 아이들이 같이 가서 경작을 한 겁니다. 여기 집 근처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임대도 해주고, 영구 임대도 해줍니다. 상속도 하고. 이 크라인가르텐 운동이 지금 우리의 텃밭 운동, 커뮤니티 가든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은 커뮤니티 가든 운동이라 하는데 이 시작도 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정신 건강에 매우 좋고 육체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요. 공원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7분 남았어요. 제가 20분에 끝나려고 그랬으니까. 지금 13분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식물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식물원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기도에 많습니다. 경기도에 몰려있죠. 여기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몰려있습니다. 식물원급이다라고 하는 것과 수목원급이다. 이게 용어의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수목원이 커요? 식물원이 커요? 원장님, 수목원이 크죠? 네. 수목원이 클 것 같으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수목원이 큰다고 생각하는데 식물원이 더 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목원이 어떤 거냐? 수목원은요, 식물원은 풀과 나무가 다 있는 게 식물원이고요. 수목원은 주로 나무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수목원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산림청에 수목원이라고 하는 정책이 계속 펼쳤기 때문에 있고요. 환경부는 또 식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처 간의 약간의 담벼락 행정? 이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똑같이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식물원이 훨씬 더 큰 거고 보타닉 가든이 전 세계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든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식물을 모으는 게 식물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중에서도 나무, 즉 교목과 관목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게 아보르텀이라고 하는 수목원인데 주로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있는 것이 수목원이고 식물원은 일반 관람, 전시,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많은 식물원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가적으로도. 홍릉수목원 여러분 가보셨죠? 관악수목원, 천리포, 여미지, 국립수목원 이렇게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국가수목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세 가지 형태가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든, 볼거리가 있는 것,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생태형. 요거는 이제 관리가 좀 덜한 곳인데, 요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요. 특수 식물원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에 따라서 구분한 거니까 가서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트렌드를 보는 게 이제 에덴 프로젝트의 사례인데, 에덴 프로젝트가 어떤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프로젝트가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프로젝트가 이게 이런 형태로 된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모델을 그대로 따서 어떤 곳을 만들었냐면 서천에 만든 게 국립생태원입니다.
국립생태원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에덴 프로젝트는 코넬 지역이라고 저는 2003년도에 갔었는데 정말 먼 곳입니다. 오지에 오지.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엄청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1년에 600만이 옵니다. 대단한 산업이죠. 여기가 뭐 하던 곳이냐? 버려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고룡터라고 아시죠? 이런 본 차이나 여러분들 그 도자기 만들기 위한 흙 고룡터를 파서 거의 버려진 곳이에요. 다 파서 없어. 고룡터를 버려진 곳에 이런 곳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식물을 모으자. 그래서 밀레니엄 계획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죠. 뽑아온 거는 지금 뭐 1조 이상 뽑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죠. 유리가 아닙니다. 특수 소재를 만들어서 뭐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하여간 이름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기름이. 근데 이 특수 비닐로 이제 전 세계 국가의 식물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꿈이 전 세계 식물을 모은다는 게 꿈입니다. 교육과 디자인과 결합돼서 되게 멋진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써 있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50헥타르 정도예요. 우리로 보면 굉장히 넓은 곳을 갖고 있고요. 5대 관광지입니다. 영국의 5대 관광지. 대단하죠? 우리나라를 보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가 여러분 국립수목원이나 광릉에 있는 거 아시죠? 광릉에 국립수목원을 만들고 혼자만 있으면 외로우니까 여러 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어디에 있냐면 봉화에서 만들어져요. 2016년 5월에 개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고 있었죠. 그죠? 2,40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운영계획, 뭐 수집계획 이런 것들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백두대간 수목원의 핵심은 핵폭탄이 터져도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시드 볼트라고 하는 벙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아시아의 식물들, 종자를 다 모으는 그런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요. 새만금 수목원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이 어딘지 아시죠? 그죠? 이 2026년이 목표예요.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중앙수목원은 어디냐면 세종시에 30만 평의 수목원이 2017년에 개원합니다. 이런 국가수목원이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DMZ 수목원이 있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올림픽 수목원이라고 대관령에 평창 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런 수집부터 시작해서 공공서비스의 둘레, 여섯, 8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들이 요즘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수목원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식물원과 수목원 정책은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식물원 수목원의 미션들이에요. 큐가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등 식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등이라고 하는 거는 종을 얼마나 표본이든 생체든 살아있는 놈이든 갖고 있는 거를 따지는데 6만 종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신구대학 식물원은 얼마 갖고 있느냐? 저희는 1,700종. 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뭐 그 식물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곳에 식물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즉 앞으로의 식물원의 분위기를 보려면 어디를 봐라라고 했죠? 싱가포르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베이는 거기에 미션이 뭐냐면 모두를 위한, 모두가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식물원이라는 그런 테마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리 도시명 식물원 중에는 뉴욕 보타닉 가든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식물원들의 박물관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에덴 프로젝트 말씀드렸고 경제적 효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에덴 프로젝트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식물이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모든 게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깃발을 굉장히 많이 써놔서 막 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푹 꺼진 땅에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 이동하는 공간이 다 깃발로 펄럭입니다. 막 펄럭이에요. 사람을 막 흥분시키죠. 쫙 막 가면 어마어마한 막 돔이 이렇게 있고 그 돔을 내려서 들어가면 뭐 열대감, 아열대감, 뭐 사막 다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식물도 볼 수 있고 무슨 식물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이죠. 또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되게 재밌게 아이들의 교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식물원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요 안내판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 식물원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가서 다 잘 찍어 와서 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랬잖아요. 모방은 제2창조다. 그래서 이건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양한 주제의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 공간들 저희 식물원입니다. 저희 식물원의 미로 정원. 네.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식물원의 바닥 분수. 왜 바닥 분수가 필요한지 여러분 더울 때는 물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만들었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카고 식물원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저는 이거를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에이블링 가든이라고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가드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걸 도움을 또 이제 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카고에 있는 보타닉 가든의 모습입니다. 식물원은 평생 교육 기관이에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뉴욕 보타닉 가든이고요. 뉴욕 식물원에 가면 이 교육 과정을 책으로 뽑으면 출력을 하면 이만해요.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시민들과 식물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하려면 식물원이 있어야 됩니다. 시흥에도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걸 뉴욕 보타닉 가든 그리고 시카고 보타닉 가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원 문화의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고 모방을 위해서 많은 곳을 보러 가는 그런 약속도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